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긴 여정을 함께하는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자는 생각과 자식들 생각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대로 살자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갈림길에 놓이곤 합니다. 바로 김미영 씨가 최근 상담소를 찾았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함께 한 남편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남편,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 그리고 이미 독립한 자녀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영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버느라 바빠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려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TV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죠. 미영 씨의 남편, 정민수 씨는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일해왔습니다. 성실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왔고 자녀 교육도 완벽하게 해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늘 피곤해 절어있던 남편은 TV 앞에서 잠들기 일쑤였고 휴가 때도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아왔다고 합니다. 명절 때면 시가를 도와주는 며느리들을 칭찬하면서 저를 은근히 비교하던 시어머님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라도 저를 감싸줬더라면? 하지만 그저 모른 척 신문만 보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커진 것만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남편은 퇴직하면 둘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 30년 동안 혼자 익숙해진 생활을 이제 와서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중년 부부 10쌍 중 6쌍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도 함께하는 시간이 축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부부 사례와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들입니다. 특히 오늘은 미영 씨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순간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감사의 마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긴 서로의 희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첫 상담에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표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바꾸려고만 했어. 하지만 정작 변해야 했던 건 저랬다는 걸 깨달았죠.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퇴직을 2달 앞두고 시작된 부부 상담에서 미영 씨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이런 걸 꺼내면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됐죠.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진심을 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방식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더 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영 씨 부부가 실천했던 5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어쩌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분 대화의 법칙입니다. 매일 저녁 10분, 오직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나 조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거죠. 미영 씨는 처음에 이 방법이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속마음도 들을 수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느꼈던 압박감, 승진이 늦어질 때마다 가족들 얼굴 보기가 미안했다는 마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10분 대화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해두세요. TV 끄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편안한 자세로 마주 앉으세요. 소파에 나란히 앉는 것보다는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아요. 그랬구나 같은 짧은 반응을 몰아주세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작은 호응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배우자가 해준 작은 일 하나를 메모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물 한 잔 떠다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더라고. 그동안 남편이 해준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찾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사 일기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내용을 배우자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했어. 여보,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새벽에 약국 다녀와 줘서 고마웠어. 그때 말하지 못했는데 정말 힘이 됐어. 그랬더니 남편이 수줍게 웃더라고.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이다 보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만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이해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 시간 존중하기입니다. 미영 씨의 가장 큰 걱정은 퇴직 후 남편과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개인 시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남편은 등산 모임에 나가고 저는 그림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나누는 대화가 더 즐거워졌어요. 개인 시간을 가질 때도 몇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 미리 계획을 공유하세요. 갑자기 나 나갔다 올게라고 하는 것보다 며칠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꼭 실시간 답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나 문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 약속한 시간은 지키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고 5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그림 교실 수업이 1시간 연장된다고 미리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침 근처에 있다며 수업 끝나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 네 번째는 추억 만들기입니다. 매주 한 번은 새로운 것을 함께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산책로를 걷거나 처음 가보는 식당에 가보는 것처럼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이 제가 다니는 그림 교실에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 서툰 그림을 보면서 웃던 모습이 참 좋았어.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달까요? 추억 만들기에도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화려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활동이 지속하기 좋습니다. 둘째, 서로의 취향을 배려하세요. 한 사람이 좋아하는 활동만 고집하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진이나 일기로 기록을 남기세요. 힘들었던 시기를 지날 때 이런 행복했던 순간들이 큰 힘이 됩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결혼 초기에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했어. 그때 남편이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사진 찍어볼까 하더라고.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5번째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기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도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요즘은 남편의 코골이 소리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편하게 쉬면서 코골이 실컷 하라고 하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지나간 일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마세요.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생각은 현재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두세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미세하게나마 좋아지는 것을 인정하세요. 셋, 서로의 노력을 알아봐 주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요즘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어. 아직은 그릇 이치도 잘 모르고 물도 많이 튀기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쁘게 보여.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이른 때도 너무 늦은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서로에게 했던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남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같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결혼 생활은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걸어가도 좋고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영 씨의 말씀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을 결심했던 그때가 오히려 우리 부부의 전환점 같았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달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들을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매일 저녁 10분의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마세요. 조언이나 비난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말을 건네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밤 배우자의 작은 친절이나 노력을 한 가지씩 기록하세요. 주말에는 그 내용을 직접 전해보세요.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면 즉시 덕분에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써보세요. 과거의 서운함보다 현재의 감사함에 집중하세요. 셋째,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세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응원해주세요.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세요.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공유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땐 간단한 연락이라도 하세요. 배우자의 관심사에 대해 귀 기울여 주세요. 넷째,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세요. 서로의 취향을 번갈아가며 반영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사진을 찍어 두세요. 함께한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이야기하세요. 다섯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노력도 알아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영 씨의 말씀처럼 시작하기에 너무 이른 때도 너무 늦은 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